자, 시작을 하죠. 우리 모의고사반을 시작을 하겠어요. 자, 먼저 이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해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잔소리를 조금 먼저 시작을 하고 우리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모의고사반하고 문제풀이반의 결정적인 차이를 여러분이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기본 이론반과 문제풀이반은 목표가 뭐냐면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목표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의 목표가 수학은 아닌 것이에요. 임용시험을 합격하자라는 것이 목표예요. 이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수학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서 봤을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수학 실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자꾸 안 되고요. 그 사람보다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 같은데 붙는 사람이 있어요. 자, 분명히 주변에서 보실 거예요. 이유가 바로 수학이 목표가 아니고 임용시험이 목표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도 올해는 문제풀이반에서부터 시험 대비에 대해서 약간 언급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모의고사반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반의 목표는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 알고 공부를 해야 모의고사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제가 문제풀이반에서 푸는 것과 모의고사반에 접근하는 건 방법이 달라요. 모의고사에서는 시험적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물론 풀이는 수학적으로 풀이를 해드려요. 하지만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푼 다음에 시험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부분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모의고사반에서는 저는 수학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제. 문제풀이반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학 선생님의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 선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르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반을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은 주목적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모의고사반을 통해서 수학의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이건 절대 주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주목적이라는 얘기는 뭐란 뜻이죠? 나는 공부 여태까지 제대로 안 했어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물론 틀림없이 여러분이 모르는 지식을 얻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처음 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주목적은 아니고 그건 뭐예요? 보조 목적일 뿐이에요. 그걸 주로 공부해서는 안 돼요. 자, 또 하나, 모의고사에서 제가 출제한 문제가 시험에 나와서 적중해서 내가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절대 이거 주목적이 아니에요. 수학 문제는 굉장히 다양해요. 자, 모의고사하고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좋겠지만 자, 이 경우도 많아야 한두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노량진에서 이 수학을 강의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모의 적중률은 거의 비슷해요. 이유가 뭘까요? 출제자들은 제가 내는 문제, 다른 선생님이 내는 문제 전부 다 싹 가지고 들어가요. 수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자, 가져가는 목적이 뭐냐면 그 문제를 피해서 안 내겠다? 자, 그 불행해도 그거 안 돼요. 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쏟아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피해서 문제 낸다는 것도 말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뭐죠? 어느 한 사람한테 집중되지 않게 하겠다예요. 그래서 사실 몇 년 통계를 내보면 어느 선생님이나 적중률은 거의 다 비슷해요. 다만 어떤 선생님을 홍보에 쓰고 어떤 선생님 홍보하지 않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따라서 모의고사가 누가 잘 적중했더라 이런 말 믿지 마세요. 또 하나 있어요. 작년 모의고사 제일 마지막 모의고사 때 제가 낸 문제 하나가 시험 문제 거의 그걸 이용하는 문제가 하나 났어요. 뭐 좋게 말하면 적중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작년 제 수업을 들으면 물어봤어요. 잘 봤는지 그 문제를. 근데 그렇게 잘 보진 못했어요. 분명히 시험 보기 가장 최근에 낸 모의고사에서 비슷한 문제를 제가 내드렸거든요. 그리고 질문도 받아서 그거에 대해 설명도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질문에서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해서 많이 얻어간 분도 틀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어느 문제가 적중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풀어드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안 풀어본 사람하고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그냥 적중했다는 홍보 효과일 뿐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대해서는 된 효과가 아닌 것이에요. 운이 좋다면 적중하고 여러분이 기억했다면 좀 낫겠죠. 근데 그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보조 목적이지 주목적은 아니에요. 자, 이제 모의고사반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현재 나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점이 보이면, 자 이제 여기 중요해요. 통상적으로 약점이 보이면 보완하는 것이 목표다죠? 아니에요. 약점이 보인 다음에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약점을 내가 보완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안고 갈 것이냐. 왜? 수학의 범위가 너무 많거든요. 그 약점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보완해야 돼요. 그 약점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안 나오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수학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내가 모든 수학의 전범위를 다 잘 알아서 완벽히 공부해서 점수를 받겠다? 불가능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나름대로 어느 집중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집중하는 부분이 있고 집중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집중하지 않는 부분은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단, 그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내가 공부하지 않는 부분도 포기한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는 뭔가 대응책을 만들어놔야 돼요.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 여기까지 할 거야. 딱 대응 딱 만들어 놓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약점이 드러나도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시험 나올 확률이 큰 부분이라면 메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약점이 드러났다고 무조건 채워야지? 절대 안 돼요. 시험 전략으로서 빵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는 것과 효율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효과적으로 포기한다고 말해요. 절대 포기했다고 0점을 받겠다 아니에요. 그 부분 나온다고 해서. 나는 어디가 점수를 받을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모의고사 시간을 올해부터는 일부러 우리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교육학 60분 보고 40분 휴식을 하고 전공 A 90분 보고 40분 휴식 후에 전공 B를 보고 있죠. 자, 사람이 뇌라는 게 굉장히 특이해서 어떤 그 상황에 맞춰서 적응을 해요. 이런 적응하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현재 우리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교육학 문제를 모르겠어요. 올해 여기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작년 문제를 제가 받을 수 있으면 이 시간에 교육학 문제를 드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자, 저는 관여하지 않겠어요. 공식적으로 나서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일찍 와서 이 시간 동안에 알아서 교육학 문제를 수달해서 교육학 문제 보고 40분 휴식하고 제가 강의실은 열어달라고 부탁할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진짜로 훈련을 다 되는 거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이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사실은 이게 그냥 말이 시험이지 60분, 90분, 90분. 자, 사실 교육학 빼더라도 수학만 180분을 생각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중노동이에요. 더군다나 긴장감까지 있거든요. 자,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훈련하는 연습이고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거 이제 시간 관리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자, 전공 A 같은 경우 특히 그래요. 전공 A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랐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왜? 전공 A는 시간 관리가 필수라는 걸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모자랐단 말은 무슨 뜻이죠? 나는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는 동안에 여러분이 가장 주의 있게 해야 될 것은 시간 관리하는 훈련을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문제마다 시간을 배분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해설을 하면서 얘기를 잔소리 할 거지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데 이게 답은 없어요. 왜?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좋아하는 과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8번 모의고사를 보는 동안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다른 방법 써보고 몇 가지 방법을 해보고서 뭐예요? 아, 이게 나한테 제일 잘 맞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저는 물론 약간의 충고는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절대 어디까지나 뭐예요? 일반론일 뿐이에요. 나한테 맞는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8회 정도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뭐 특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나머지 시간을 채울 거거든요. 모의고사를 뭐 10회도 봐봤는데 9회, 10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잔소리도 이미 충분히 다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8회 정도를 보고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것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40분, 원래 20분 하려다가 40분으로 바꿨기 때문에, 자, 제일 처음에는 20분만 휴식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할 거 여기 마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40분은 이왕 휴식 드리니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인강으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자, 인강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모여서 보세요. 2명이라도. 혼자 집에서 혼자 보잖아요. 그럼 뭐예요? 시험 보는 기분이 안 들고요. 그냥 보다가 물도 마시고 오고 뭐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2명이 모여서 그래도 시험 보는 것처럼 딱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봐야 이 효과가 살아있어요.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 가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시험 보고 나오면 진짜 쓰러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건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말씀해드리고 첨삭을 할 때 얘기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목표예요. 자, 나중에 문제를 볼 때 있지만 임용시험은 문제 힌트가 굉장히 많아요. 임용시험은 경시대회가 아니에요. 경시대회의 목적이 뭐죠? 수학을 잘하는 상위 몇 사람만 골라내겠다. 어렵게만 내면 돼요. 임용시험은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합격자를 만들어내서 그분들이 선생님이 돼야 되거든요. 과락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수학 문제가 마구 어려워서 과락으로 다 떨어져 버리면 시험 보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임용시험 수학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과락을 넘기는 사람들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제가 볼 때 요즘 수학교육 문제가 쉬워지죠? 그것도 있을 거예요. 전공이 너무 어려우니까 수학교육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가세요. 과락을 넘기세요. 자, 수학교육만 만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전공 사실 좀만 잘 봐도 돼요. 그런 의미에서 수학교육이 좀 쉬워지고 있는 것이고요. 전공도 마찬가지. 그래서 힌트가 상당히 많아요. 자, 작년에 적분 문제 기억하시죠? 자, 임용시험에서 그렇게 쉬운 적분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제발 점수 받아가세요. 과락을 넘기세요. 라고 점수를 주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에서 감점을 나갔다? 치명적인 실수죠. 그래서 자, 이제 임용시험이기 때문에 자,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답이 결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답은 정확히 결정 안 되더라도 뭐예요? 서술형, 논술형에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힌트가 어디에 있을 때가 많아요? 문제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걸 최대한 찾아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임용시험에서는 수학이 아닌 시험 문제로서 접근하는 것을 훈련을 할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첨삭을 할 건데요. 자, 이제 좀 이따 인강을 수강하신 분들은 따로 얘기해 드릴 건데요. 자, 첨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령을 배우실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답안 작성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 대학 다닐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죠? 족보라고 하나요? 이미 냈던 문제를 내서 그냥 외워서 답안지를 쓰면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정리증명 외워 쓰고, 연습문제 풀이 외워 쓰고. 실제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답안이 생각보다 답안지 같지 않은 답안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답안지가 답안지다워져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답안지는 답안지보다 뭐에 가깝냐면 연습장에 가까워요. 첫 번째 유형이 연습장에 가까운 유형이에요. 연습장은 내가 쓰고 누가 볼 글이에요? 내가 보는 글이에요. 답안지는 내가 쓰지만 누가 봐요? 다른 사람이 봐요. 내가 설명을 말로 붙일 수 없어요. 연습장 같은 답안지는 분명히 내가 잘 풀었다 하더라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없어요. 자, 또 하나의 유형이 여러분들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풀이를 옮겨 쓰는 거예요.
자, 시중에 돌아다니는 풀이, 저도 문제를 풀어드리지만 그 풀이는 답안지가 아니에요. 목표가 달라요. 뭐죠? 그 풀이를 읽는 사람한테 이해시키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죠? 답안지는 뭐예요? 채점하는 사람을 이해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채점하는 사람은 이미 채점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표를 갖고 있어요. 내가 안다라는 걸 드러내는 글이 뭐예요? 답안지예요. 자, 근데 설명하는 글로 쓰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답안지 여기 써봐서 알겠죠? 얼마 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는 글처럼 쓰다 보면 항상 어떻게 돼요? 답안지 공간이 모자라요. 처음에 열심히 썼어요. 공간이 모자라서 중요한 뒷부분의 말은 하나도 못 써요. 첨부 못 받아요. 그래서 답안지는 답안지답게 써야 돼요. 설명하는 글도 안 되고요. 연습장도 안 돼요. 그래서 채점하는 사람이 딱 보고 이 사람은 이거 아는구나? 점수 이만큼 주자. 채점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쓰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자, 제 특강에 보면 합격 전략 특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고요. 자, 거길 보시면 항상 플러스 1점이 합격을 결정한다고 제가 강조해요. 자, 내가 몇 점을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경쟁자보다 1점만 앞서면 붙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80점 받았어요. 굉장히 좋아해봐야 소용없어요. 경쟁자들이 81점, 82점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목표는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플러스 1점이 결정해요. 이 플러스 1점이 결정하기 때문에 목표는 간단해요. 감점 받지 않고 부분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자가 우리의 목표예요. 어떻게 하면 감점을 당하지 않고 부분 점수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 자, 시험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놓치지 않고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직강을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첨삭을 해드리는데,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직강에 또 첨삭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다음 주 수업하기 전에 간단히 제가 화면으로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목요일날 강의를 하고 금요일에 첨삭을 할 거거든요.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금요일에 맞춰서 나오시면 그때 같이 첨삭할 때 같이 해드릴 거니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면 될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이제 모의고사반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보통 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시험을 보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일이 벌어져요.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답안지를 교체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등등 굉장히 많은, 자, 이제 문제풀이 실수로 처음에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풀었는데 안 풀려요. 한 10분, 20분을 그냥 버렸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떡하죠? 실제 시험 보세요. 내가 5번 문제가 만만해 보여서 풀기 시작했어요. 빨리 풀고 다른 문제 풀어야지. 근데 안 풀려요. 10분, 20분 돼도 못 풀었어요. 자, 20분을 버린 거예요. 첫 문제가 그렇게 되면 대부분 떨어져요. 왜? 당황하거든요. 당황하게 되면 그 다음 문제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실수고 틀리고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런 것도 훈련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모의고사 볼 때 어떤 날은 처음에 한 10분 문제 풀지 않고 있다가 10분에 푸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거 감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10분 적게 쓰지만 그때도 나는 뭔가 적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거 출제가 좀 문제가 틀린 것 같아요. 이거 돌발 상황이에요. 왜? 문제가 틀렸으면 풀 필요 없어요. 왜? 안 풀어도 점수를 다 줘요. 근데 문제가 틀린 게 아니라면 어떡하죠? 안 풀면 손해예요.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심지어 시험 보러 가면 별일이 다 있어요. 시험 뒤에 앉은 사람이 계속 기침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집중 못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가정해서 뭐 주변에 소음도 만들어 놓고 시험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시험 직강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끼리 미리 약속을 해서 그런 돌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험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그리고 5점짜리 문제를 썼는데 내가 지금 뭐예요? 실수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답안지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남은 시간이 얼마고 답안지를 바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이 미리 연습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자, 답안지를 바꾼다는 건 답안지를 전부 다 새로 옮겨 써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절대 만만치 않거든요. 자, 그것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는 게 모의고사예요. 이런 연습들은 제가 관여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고요. 자, 가상문제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숨어있는 1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1점만 더 받으면 합격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못 찾아낸 1점을 찾아서 내가 받으면 나머지에서는 평균만 가도 어떻게 돼요? 어깨만 나란히 해도 합격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 자, 여러분들의 경쟁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과대평가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경쟁자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실력이 나보다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위 몇 명 빼고 나면 또 실력이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지도 않아요. 굉장히 작은 띠 안에 여러분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 그날 시험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점수를 좀 더 잘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뭐예요? 합격자, 불합격자가 갈리는 거예요. 자, 굉장히 시험 당일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통 운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이제 그걸 운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내가 운이 좋도록 만드는 게 또 중요한 공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훈련하는 것이 우리 모의고사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어제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저는 문제를 낼 때 목표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문제가 적중하려고 내는 거 아니에요. 뭔가 목표를 가지고 문제를 내서 항상 1회는 조금 문제가 어려워요. 제 문제를 내는 것의 목표는 여러분을 당황시키기예요. 여러분이 당황해봐야 시험 보러 갔을 때 뭐예요?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문제가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도발 상황이에요. 문제가 쉬우면 여러분 좋아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만 쉽나요? 경쟁자도 쉬워요. 그래서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돌발 상황이에요. 내가 감점 1점 당하면 뭐예요? 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경쟁자도 잘 볼 거니까. 좋아하면 절대 안 돼요. 시험 문제가 쉬우면 긴장해서 더 잘 써야 돼요. 자, 시험 문제가 어렵죠?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경쟁자도 똑같이 어려워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란 뭐죠? 내가 부분 점수 1점만 잘 받으면 앞서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 모의고사반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1회 모의고사는 일단 작년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출제했어요. 다만 이제 확률 통계에서 확률 통계 기입형을 빼고 이제 이산수학 문제를 하나 추가한 정도로 그 정도만 바뀌고요. 거의 비슷한 배점을 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공 A는 자, 전공 문제만 11문제예요. 90분 동안에. 자, 평균 잡아 수교 빼더라도 한 문제당 뭐가 안 돼요? 10분이 안 돼요. 수학 교육까지 감안하면 한 문제당 7, 8분 정도 시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90분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이제 전공 A야말로 진짜로 뭘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공 A와 B는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전공 B는 문제가 몇 문제 안 돼요. 서술형, 논술형이기 때문에 배점이 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몇 문제가 안 돼서 전공 B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모자란다는 생각을 많이 못하지만 전공 A는 시간이 모자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전공 A 때 시간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자, 또 하나. 자, 이제 논술형. 자, 수교에서 논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있죠? 작년에 그랬죠? 자, 하지만 이거 매년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자, 수교에서 논술 10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작년부터 저희는 모의고사 때도
번갈아 냈는데 이유가 수학에서 10점짜리 문제를 내려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과목 이상을 결합해서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이렇게 내야 돼요. 여러분이 점수 받기 힘들어져요. 출제자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뭐라고요? 합격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수학에서 논술형 10점을 내면 여러분 점수가 나빠질 가능성이 커요. 수교 10점이 조금 더 여러분이 점수를 받기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에도 또 논술형이 수교에 출제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100% 요구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모의고사에서는 번갈아 가면서 어떤 회에서는 수학에서 논술형 10점, 어떤 회에서는 수교에서 논술형 10점 이렇게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수학을 강의할 거기 때문에 수교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답안 작성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게 좀 있어서 할 거예요. 자, 임용시험 채점은 출제자가 출제 의도를 가지고 출제해요. 그 다음 뭘 하죠? 채점 기준을 만들어요. 근데 그 채점 기준이라는 것이 자 어떻게 돼야 돼요? 누가 채점해도 거의 동일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거기에 맞도록 채점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형식적인 채점 기준이 돼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학교교과 특강 중에 보면 아주 옛날에 채점 기준표를 실제로 보여드리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뭐가 있으면 몇 점, 뭐가 있으면 몇 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채점하는 사람들이 채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수학교육 같은 경우는 특히 차이가 커요. 자, 왜? 출제자의 의도를 내가 잘못 파악하면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점수가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만 파악하면 몇 단어만 썼는데 점수가 높을 수 있어요. 형식적인 채점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있으면 몇 점, 어떤 말이 있으면 몇 점이거든요. 그것만 찾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학 교육도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출제자의 의도가 뭐를 결정해요? 채점 기준을 결정해요. 그래서 의도가 파악이 되면 점수를 받을 말을 찾아 쓸 수 있어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자, 수학 교육이나 수학이나 점수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요.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자, 어떤 말을 쓰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수학 교육은 문과 쪽 과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래요.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 썼거든요. 근데 점수가 0점일 수도 있어요. 따질 수도 없어요. 모의고사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여기 왜 빠졌죠?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썼는데 왜 빠졌을까? 하나 빠졌네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할 첫 번째 목표예요. 모의고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거. 절대 백지를 내지 말자. 어떤 문제든. 제가 그 말을 쓰는 게 빠졌는데 말로만 할게요. 자, 백지를 내는 건 채점자가 제일 좋아하는 답안지예요. 왜? 0점 끝. 안 봐도 돼요. 채점자를 도와주지 마세요. 자, 백지를 내면 절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0이에요. 진짜 0이에요. 내가 뭐라도 써야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백지를 내지 말자예요. 자, 처음에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백지를 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건 핑계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준비를 충분히 한다면 백지를 내지 않아야 돼요. 자, 처음에 제 모의고사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답안지를 보면 백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가면 어떻게든 백지를 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해설 강의를 하면서 수학에 대한 설명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걸 제가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빠졌을까요? 자, 이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정 12면체 인접행렬 A에 대해서 A 5승의 대각성분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이제 그래프 이론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생각보다 쉬워요. 이유가 뭘까요? 실제 그래프 이론은 점의 개수가 5개, 6개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몇만 개, 몇십만 개 이런 걸 다루는 게 실제 그래프 이론의 목표예요. 근데 임용시험에 그렇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프를 문제에 그려주는데 점이 12개, 13개 그래프를 그려줄 수는 거의 힘들어요. 기껏해야 점이 대여섯 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임용시험 출제자가 그래프를 조금 더 복잡하게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답면체. 정답면체는 뭐로 볼 수 있어요? 연결, 평면 그래프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점의 개수가 좀 많은 그래프를 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자, 이제 정답면체는 몇 가지밖에 없다? 5가지밖에 없다라는 것 이미 여러분이 다 공부를 했을 거니까, 정답면체 성질을 알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자, 또 하나는 그래프를 그리는 규칙을 줘요. 그래프를 진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규칙을 주고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다면체, 정12면체에 대한 문제를 줬어요. 자, 정12면체 이 성질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자, 이제 임용시험에서는 힌트를 준다면 정12면체에 몇 가지 성질을 줄까? 다 주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다면체의 기본 성질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임용시험에서는 이걸 다 안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사면체에서 뭐를 안 주냐면 이걸 안 줘요. 자, 이걸 안 줘요. 그래도 저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서술형 문제라면 특히 저거 안 줄 수 있어요. 자, 이제 뭘 알고 있어요? 면은 삼각형이고 이것도 안 줄 거예요. 정사면체는 뭐만 줘요? 자, 정사면체는 면은 삼각형이다. 그럼 면의 개수는 몇 개죠? 4개. 정사면체니까. 그러면 모든 면이 3개의 변을 갖고 있어요. 3 곱하기 4, 10이죠? 12가 뭐예요? 면의 차수의 합. 뭐죠? 2배의 변의 수. 변의 수는 뭐예요? 6. 자, 정다면체는 연결평면 그래프예요. 오일러 공식에 집어넣은 뭘 구할 수 있어? 점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서술형 문제라면 전부 다 뭐예요? 채점 기준에 들어간 점수를 주는 기준이 돼요. 자, 그러면 점의 수 알고 있고요. 자, 이제 차수의 합을 알고 있으니까 각 점의 차수도 자, 정치 그래프거든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정다면체에서 이 중에 내가 변의 수만 줬다라든가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를 구하는 것. 나중에 저도 한번 문제를 내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서 그냥 제가 문제를 냈을 때는 그냥 다 점수를 받기를 바라겠어요. 자, 이건 미리 예고해드리는 문제예요. 자, 미리 예고해드리고 문제를 낼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자, 정12면체는 점이 몇 개예요? 20개예요. 자, 20행 20열 행렬이 바로 뭐예요? 인접행렬이에요. 실제로 A 5승을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겠죠. 자, 정12면체의 특징은 다 이미 써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하겠느냐예요. 자, A 5승, 인접행렬의 5승에 I행 J열 성분의 의미가 뭐죠? I번째 점에 출발해서 J번째 점까지 가는 길이 5짜리 경로의 수예요. 그래서 A의 5승의 대각 성분 II는 출발점과 끝점이 똑같은 길이 5짜리 경로예요. 회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몇 점을 반복해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이에요. 자, 모든 점의 차수가 3, I라는 점이에요. 오각형이 붙어 있어요. 자, A의 4승이라면 어떻게 올 수 있어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저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4승이 아니라 뭐죠? A 5승, 길이 5짜리가 돼야 돼요. I에서 출발해서 I로 들어오는 길이 5짜리 경로는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요? 회로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저거 말고는 안 돼요. 그래서 I에 붙어있는 회로의 수를 세는데, 자, 이제 여기 조심할 것. 내가 이 오각형을 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죠. 또 어떻게 있어요? 반대로 두는 방법이 있어요. 회로 하나마다 방향이 2개. I에 몇 개의 회로가 붙어 있죠? 3개의 회로가 붙어 있죠? 근데 뭐예요? 방향이 2개. I에서 I로 오는 것은 길이 5짜리 경로는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다. 모든 점마다 6가지가 있는데 저 뭐예요? 점이 몇 개? 20개. 6 곱하기 20, 120이에요.
자, 120까지. 또 다르게 될 수 있어. 이미 알고 있다면, 자, 오각형 하나를, 이거 볼 거야, 이제. 오각형 하나를 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출발점, 끝점이 몇 가지가 나와요? 5가지. 그렇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 2가지, 여기서 2가지, 여기서 2가지, 여기서 2가지, 여기서 2가지. 오각형 하나마다 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10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죠? 정시 이면체는 면이 몇 개 있어요? 12개. 12 곱하기 10, 120. 이렇게 구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를 푸신 분이 있지만 못 푸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백지 내신 분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풀었나요? 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이제 내가 이걸 못 풀었어요. 정시면 정리를 몰래 못 풀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내가 몰라요. 자, 아무거나 써야 돼요. 문제를 보고 대략 이 정도 근처에 있을 거라고 짐작해 써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짐작으로 그냥 대략 110 정도를 썼어요. 110을 쓴 것과 백지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물론 점수는 둘 다 뭐죠? 0점일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백지는 누가 채점해도 무조건 뭐예요? 답이 무엇이든 무조건 0. 0점이에요. 근데 내가 110을 썼어요. 작은 확률이지만,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뭐예요? 확률은 있어요. 한 200분의 1 정도는 될 거예요. 자, 200분의 1 확률 무시하지 마세요. 그 200분의 1 확률이 하늘이 도와주는 거라면 뭐예요? 맞을 수 있어요. 자, 백지를 내는 것과 백지를 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할 일은 무조건 백지 안 내는 거예요. 기입형도 찍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적분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내가 전에 적분 구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답이 117.5분의 1 이렇게 이게 답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저런 답은 안 나와요. 이론적으로 보면 확률은 0이에요. 찍었을 때 확률은. 실수는 무한히 많죠. 실수는 무한히 많은데 하나 찍었으니까 확률은 0이지만 현실적으로 확률이 0이 아니에요. 실제 적분에서 답이 될 수 있는 숫자는 여러분 무슨 몇 개 없어요. 자, 1000단위 숫자 나오는 거 본 적 있나요? 없어요. 100단위도 별로 없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17.4.5 이런 거 나올 리가 없어요. 기껏해야 작은 단위의 정수, 그것의 분수꼴. 그 다음에 뭐예요? 파이 자연대수 2가 들어가는 꼴. 자, 이런 중 거기다 뭐 앞에 사인 붙이는 코사인 붙이는 하지만 그래봐야 답이 될 확률이 10,000가지도 안 돼요. 대충 찍어도 대략 한 200~300분의 1 정도가 나와요. 자, 그 확률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 수학 실력이 좀 쌓이고요. 이제 시험으로 접근하는 실력이 쌓이면 그 확률을 좁힐 수가 있어요. 대략 짐작해서 어디 근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률이 대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높은 확률로 한 10분의 1 정도 확률로만 찍을 수 있어도 그거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자, 이제 다시 제가 아까 백지를 내지 말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기입형 문제도 몰라도 뭔가를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연습가 뭐죠? 어떻게 하면 확률을 더 높일 것이냐. 이게 바로 뭐예요? 시험 문제로서 접근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시작을 했고요. 봅시다. 자, 환준동현상 G330에서 G1260을 가는 걸 전부 다 찾으라는 문제예요. 자, 이제 이건 문제의 힌트가 있어요. 모두 구하시오예요. 저게 결정적인 힌트예요. 환준동현상이 많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환준동현상이 16개라면 절대 전 문제 안 나죠. 16개라면 어떻게 문제가 나요? 환준동현상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요. 자, 그래서 저거 절대 개수가 많지 않다라는 걸 출제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형태, Gn에서 Gm으로 가는 환준동 형상은 2의 K승계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자, 이거는 많아야 몇 개예요? 4개예요.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4개, 3개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저게, 자, 이제 예를 들어 보시죠. 떴어요. 문제가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고요. 개수를 구하시고 그랬어요. 공부를 해서 2의 K승계에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자, 기껏해야 저 K가 뭐 2의 K승, K가 10 이렇게 될 일은 없을 거예요. K는 기껏해야 뭐 커봐야 3, 4, 5 정도. 그러면 확률은 몇 개예요? 5분의 1이에요. 2의 0승계, 2의 1승계, 2의 2제곱, 2의 3승, 2의 4승 이 정도. 이런 문제가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뭐예요? 한 5분의 1 정도 확률을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뭐예요? Gn에서 Gm으로 가는 환준동 형상은 2의 K승계에 존재한다는 정도는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기억하는 것. 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시험 준비예요. 그럼 그런 문제가 나오면 확률이 최소한 10분의 1 정도 확률을 찍을 수 있다. 이게 시험 준비예요. 자, 이제 임용시험 준비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너무 거창하게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 확률만 조금 높이는 것도 뭐예요? 중요한 시험 준비예요. 자, 일단은 그래서 자, 이제 많아야 4개 이상 안 들어가요. 근데 1개일 일은 없겠죠. 1개라는 건 뭐죠? 자명한 사상 0밖에 없다. 그럴 일 없으니까 2개 아니면 4개일 건데요. 자, 이제 4개도 좀 많죠. 기입형인데 채점 기준 쓰기도 그러니까 아마 2개일 가능성이 클 거예요. 자, 문제 하나도 안 봤어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모두 구하시험만 가지고 거의 2개이거나 2개의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진짜 많으면 몇 개? 4개까지는 어쩌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자, 이거 쳐다도 안 보고 이것만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시험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에요. 문제에 답이 대략 윤곽이 정해져 있을 때가 많다예요. 여러분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제가 아직은 다 완성이 안 됐지만 나중에 나눠드릴 건데요. 문제풀이반을 하면서 제가 패턴을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자, 멱동원의 패턴인데요. 자, 우리 환준동 현상은 뭘 보존해야 돼요? 멱동원을 보존해야 돼요. 자, Gn에서 Gm으로 가는 군준동 형상은 X가 AX로 가야 되는데 A가 멱동원이기만 하면 뭐예요? 환준동 형상이 돼요. 그래서 군준동형 플러스 뭐가 되는 것? 멱동원 찾기가 환준동 형 찾는 목표예요. 그래서 자, 중근이 나머지 정리했을 거예요. Gn에서 Gm으로 가는데 M을 소인수분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랑 동형이죠? GP1의 M 원승. 자, 뒤에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한 넘어가죠. 자, 이제 G1260은 얘랑 동형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환준동 형상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의 원소는 숫자 4개의 순서쌍이에요. 근데 G4의 멱동원은 뭐밖에 없어요? 0 아니면 1. 여기 멱동은 0 아니면 1. 여기 멱동원도 0 아니면 1. 여기도 0 아니면 1.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예요? 0 아니면 1이 돼야지만 돼요. 그래서 1이 어디로 가야 돼요? 1이 여기에 있는 4개의 숫자가 0 아니면 1인 데로 가야 되는데 군준동 형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의 덧셈에 대한 유수가 뭘 나눠야 돼요? 1의 유수 우리 756을 나눠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 이론반이나 문제풀이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많이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자, 결과만 기억합시다. 일단 여기 PI의 MI승이 뭘 나누는? N을 나누는 개수를 T라고 한다면 2의 T승계의 환준동 형상이 존재해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쓸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따라가 봅시다. 일단 답부터 빨리 구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과정을 풀어서 볼 거예요. 정역은 G330,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11. 공역은 G1260, 2의 제곱, 3의 제곱, 5 곱하기 7. 자, 2의 제곱은 뭘 나누지 못하죠? 330을 나누지 못해요. 버려요. 3의 제곱도 330을 나누지 못해요. 버려요. 5는 330을 나누죠? 남겨두고요. 7은 나누지 못해요. 5 하나이기 때문에 저 뭐예요? 몇 개 존재한다? 2의 1승계 존재한다. 2개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개수만 구하는 건 앞으로 저것만 하면 개수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멱동원 중에 자,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0010, 여기 5만 보면 돼요.
자, 여기는 무조건 0, 여기도 무조건 0, 여기도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0이에요. 덧셈으로써 이 위수가 몇이죠? 4. 그러면 군준동형이 되려면 1이 위수 4짜리 왔어요. 그럼 이게 4가 뭘 나눠야 돼요? 정역의 1의 위수를 나눠야 돼요. 정역의 1의 위수는 330. 4는 뭘 나누지 못해요? 330을 나누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는 절대 뭐가 될 수 없어요? 1이 될 수 없어요. 여기가 1이 될 수 없다는 게 4가 330을 나누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이 될 수 없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 9는 330을 나누지 못하죠? 여기 무조건 뭐예요? 0. 자, 5는 330을 나눠요. 그러면 여기는 가능성이 두 개가 있어요. 뭐하고 뭐? 0하고 1. 나머지 숫자가 안 되는 이유는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역등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만 선택이 0과 1 두 자리 가능하고요. 7은 나누지 못하니까 여기도 0. 여기만 0과 1로 바뀌어요. 여기가 0일 때는 항등사상 0000. 이제 여기가 1일 때. 자,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연립방 정식을 풀면 저 1에 해당되는 숫자가 뭐예요? 756. 756이 우리 G1260의 역등원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답은 두 개가 있다라고 쓰는 게 빨리 구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풀었으면 아까 이거죠. 자, 이제 이거 여러분이 이번에 확실히 익혀주시면 돼요. 자, M이 공변역 M이에요. P1의 M1승, P2의 M2승, PK의 MK승일 때. 자, GN에서 GM으로 가는 환준동형상을 볼 거예요. 자, GM은 얘랑 동형이에요. 자, 우리 환준동형상은 무조건 군준동형이기 때문에 1이 어디로 가야 돼요? F1로 가야 되는데 F1은 여기서 A예요. 근데 A를 여기서 풀었으면 A1, A, AK. K의 순서쌍이 돼버려요. 자, 그런데 환준동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A가 뭐가 돼야 돼요? 역등원. 자, 요게 역등원이려면 A1, A, AK는 전부 다 뭐 아니면 뭐가 돼요? 0 아니면 1. 그래서 01, 01, 01이니까 가능성이 있는 건 일단 몇 개예요? 2의 K 승계가 가능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걸러낼 건데요. 자, 군준동형상이 안 되면 버려야 돼요. 자, F가 군준동형상이다. 요 A의 위수가 뭘 나눠야 된다? A의 위수가 요 1의 위수인 N을 나눠야 한다. A의 위수가 N을 나눠야 돼요. 근데 A의 위수는 A1의 위수, A2의 위수부터 AK 위수의 최소 공배수예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N의 약수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A1의 위수가 N을 나누지 못하면 버려야 돼요. 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자, 이제 우리 여기 AI의 위수가 뭘 나누는? N을 나누는 것만 남겨놓으면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예요?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로 풀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이니까 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 문제를 다시 풀어봅시다. G330에서 G1260으로 가요. G1260은 G4, G9, G5, G7의 프로덕트예요. 자, 1이 A로 왔어요. A1, A, A3, A4인데요. 자, 군준동형상이라면 A의 위수는 뭐의 약수가 돼야 돼요? 330의 약수. 따라서 여기는 무조건 0, 여기는 0, 여기는 0이 돼야 되고 여기만 A3자리만 0 아니면 1이 돼요. 자, 그래서 1000의 위수는 4니까 330을 못 나누고 아까 했던 거죠? 자, 이제 0100은 위수가 9니까 330을 못 나누고 0001은 위수가 7이니까 330을 못 나누고 자, 오직 나눌 수 있는 게 0010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죠. 우리 A가 자명한 준동형 000일 때 또는 A가 0010일 때. 자, 이때를 어디서 고쳐야 돼요? G1260에서 고쳐야 되죠. 연립합동식을 푸는데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합동이 굉장히 쉬워요. A는 뭐의 배수예요? 4의 배수. A는 뭐의 배수예요? 9의 배수. A는 7의 배수. 그래서 A는 4 곱하기 9 곱하기 7, 252의 배수예요. 그런데 5로 나온 나머지가 1. 자, 얘가 2거든요. 3배 해주면 뭐가 만들어져요? 5로 나온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바로 풀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합동식을 뭐 정수련 시간에 배운 공식에 집어넣어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주먹국으로 푸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답은 몇이에요? 756.
자, 이제 이 문제에 주의할 사항.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해놓고 뭐를 빠뜨리는 분이 생겨요? 자명한 준동영상을 안 쓰는 분이 생겨요. 자, 이거 풀이 잘 해놓고서 0을 빼놓고 안 쓰는 분이 생겨요. 그러면 틀리죠. 자, 여러분이 주의할 건 이거예요. 자, 이제 채점 기준을 봅시다.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은 몇 가지가 있어요. 원래 기입형은 부분 점수를 주지 않는 게 채점하기에 편해요. 그래서 부분 점수를 주지 않도록 만들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자, 이제 뭐예요? 여러분의 점수를 조금이라도 높여주려면 뭘 주는 게 좋아요? 부분 점수를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채점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가능성. 둘 다 맞으면 2점 주고요. 아니면 무조건 0점. 부분 점수가 없게 채점 기준을 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둘 다 맞으면 뭐예요? 2점. 둘 중에 하나만 쓰면 1점. 둘 다 없으면 0점.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자, 또 하나가 뭐죠? 자명한 준동영상 너무 쉬워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맞으면 2점. 자, 756x만 있으면 1점. 자명한 준동영상만 쓰면 0점.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것이 아니에요. 출제자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자 756x 썼는데 깜빡 이거 못 썼어요? 억울하니까 1점 주세요. 따지러 갈 수 없어요. 채점 기준이 둘 다 맞으면 2점 아니면 0점이었다면 어쩔 수 없이 뭐예요? 0점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자, 임용시험은 자, 내가 억울하다고 찾아가 봐야 점수 받지 못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0 빼먹는 건 치명적이에요. 자, 이번 1회를 저도 이제 채점 기준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중에 세 분을 뽑아 채점할 건데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자, 이제 제일 후한 게 뭐죠? 하나 있으면 1점 주는 게 제일 후한 거예요. 제일 박한 건 두 개 맞아야 2점 아니면 0점. 근데 그 중간을 따라갈까 생각 중에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건 제가 결정하고 나면 아무도 토론 못하지 못해요. 우기로 봐봐야 소용없어요. 자, 임용시험은 그런 시험이니까 잊지 마시고 채점 기준을 예상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 두 문제 풀었나요? 자, 적분 문제인데요. 자, 이건 목표가 새로운 기법을 소개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맞기를 기대하고 낸 건 아니고요. 자, 기법을 하나 배웁시다. 아까 제가 모의고사반의 보조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함수 f를 새로 만들 거예요. 양의 실수에서 실수로 보내는데 여기 파이 자리를 변수로 볼 거예요. fa를 0부터 무한까지 x분의 아크탄젠트 ax 빼기 탄젠트 아크탄젠트 x를 줍시다. 자, 이거 변수가 두 개 아니에요. 변수는 a 하나예요. 왜? x는 적분해버리면 사라져요. x는 변수가 아니에요. 완전히 뭐죠? a만을 변수로 갖는 일변수 함수예요. 그렇죠? 자, 이 fa를 미분해 볼 거예요. 자, 이 fa를 미분하면 이 적분 안에 것만 미분하면 돼요. 이유가 뭘까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이 미분이 바깥에 미분이 붙었는데 이 미분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것만 미분하면 돼요. 자, 아크탄젠트 a 미분하면 1 더하기 a제곱분의 1이죠? 여기 연쇄법칙을 써야 돼요. 자, 이제 x분의 1은 여기서 뭐죠? 상수예요. x는 상수예요. x는 x에 1이랑 관계없으니까 상수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자, 이것도 상수. 이거 미분하면 0이죠? 볼 필요 없어요. 이건 미분하면 1 더하기 ax의 제곱분의 ax의 미분 x. 연쇄법칙이에요. 자, 이거 연쇄법칙. 그렇죠? 이거의 적분이에요. 자, 그랬더니 xx 함수에서 요거 적분이네요. 이거 x의 적분하는 거 답을 알고 있어요. 뭐죠? a분의 1의 아크탄젠트 ax. 적분과는 0부터 무한. 자, 이거 엄밀히 말하면 리미트 써야 되지만 그냥 바로 가겠어요? 계산해주면 a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 빼기 a분의 1의 0. 무한으로 가면 우리 이거 내가 알고 있거든요. 자, 아크탄젠트는 무한으로 가면 2분의 파이로 가죠. 자, 이건 아크탄젠트를 x를 무한으로 보내면 2분의 파이로 가니까 a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 빼기 a분의 1 답은 2분의 1 곱하기 0 답은 2분의 파이 곱하기 a분의 1이에요. 자, 저게 f를
A로 미분한 게 요거니까 F는 뭐죠? A로 적분하면 돼요. FA는 2분의 파이 곱하기 로그 A 더하기 상수 C. 상수를 결정해야 되죠? 자, A에다 뭘 집어넣어요? 1 집어넣으면 돼요. A에 1 집어넣으면 A 자리가 1이니까 이건 0. 0의 적분은 0. 따라서 C는 뭐가 만들어져요? 0. 그렇죠? 따라서 C가 0이니까 자, 이제 A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파이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이거를 출제할 때 이상적분을 낸 이유는 여러분의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이상적분을 해결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관심을 갖다 보면 이 문제 해결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출제자의 기법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F'의 극한이 안으로 들어가는 봅시다. 자, 일단 GAX를 저건 이변수 함수로 주겠어요. X분의 아크탄젠트 AX 빼기 아크탄젠트 X 주겠어요. F'A는 정의대로 쓰면 H분의 1 곱하기 FA 더하기 H 빼기 FA죠. 자, FA 더하기 H 쓰고 썼어요. 이 두 개는 적분과 똑같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뭐의 적분이에요? 요거의 적분. 자, H분의 1 상수예요. 적분 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자, 이 극한은 적분과 무관한 극한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에 것을 뭐로 미분하는 거예요? A로 미분하는 거. 자, 그래서 자, 이제 아까 했던 요 이유가 설명이 돼요. 자, 이렇게 푸는 기법이 여러분이 거의 처음 보는 기법이지만 그래도 이런 기법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적분이 어려운 게 나왔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 보세요. 자, 이제 이런 거 중요해요. 내가 이 기법을 배웠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다 보면 새로운 기법을 배우면 그걸 써먹고 싶어요.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써먹어 봐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본 마인드, 수학하는 사람의 기본 마인드예요. 근데 임용시험에서 그러면 안 돼요. 아까 말했죠. 임용시험 무슨 싸움이라고요? 시간 싸움이에요. 내가 새로운 기법을 배웠어요. 적용해봤어요. 되면 다행이에요. 안 되면 그 시간을 버린 거예요. 자, 이 기법을 배웠다고 해서 적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거 써보는 건 임용시험에서는 아니에요. 자, 뭐죠? 이 기법을 쓰겠다는 얘기는 이걸 쓰면 될 가능성이 내가 볼 때 굉장히 높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적분이 어려워요. 안 되겠고요. 아이디어가 없어요. 이 기법을 써보면 될지도 모르는데 확신이 없어요. 어떡하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단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놓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돌아와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시간 관리예요.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놓고 이걸 돌아올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안 돌아오면 무의미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기법을 배웠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기법을 제가 항상 새로운 걸 알려드리면 저희 이제 불안감은 그거예요. 이 새로운 걸 배웠다고 그냥 무조건 그거 써보려고 한다고요.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자, 끝났고요. 자, 5번은 좀 쉬운 문제죠. 자, 5번은 쉬운 문제지만 역시 제 로피탈의 정리의 직관적 의미를 수강하신 분들은 쉽게 볼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었겠는데, 자, 일단 유리화의 작업을 그대로 쓰죠. 1 곱하기예요. 그래버리면 이렇게 바뀌고요. 자, 이제 n이 우리는 충분히 클 때니까 루트 n 더하기 1과 루트 n은 거의 비슷해요. 극한을 n을 굉장히 크게 만들면 차이가 없으니까 거의 무엇처럼 보여요?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자, 여기서 1을 무시하는 것이 극한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n이 1억에 1억 승이에요. 1 더해서 루트 C구나? 없으나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으로 만든 급수하고 요 급수는 수렴 발산이 일치할 것이다. 자, 이게 뭐죠? n의 x 곱하기 x 더하기 2분의 1승이니까 자, 이제 2는 빼도 되죠? 상수는 무시해도 돼요. 어차피 2는 있으나 없으나 수렴 발산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극한값, 수렴 값은 변하겠지만 수렴 발산에 영향을 주지 않게 빼고, 자, n의 x 더하기 2분의 1승의 수렴 발산은 피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자, 이게 뭐보다 크면 돼요? 이게 1보다 크면 되니까 x가 2분의 1보다 크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역시 이것도 모세수 마찬가지예요. x의 범위는 항상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답을 여러분들이 답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짐작을 해야 돼요. a는 양수. 왜일까요? 급수가 수렴하는 급수를 보세요. p가 집한지 볼까요? n의 p승분의 1이 언제 수렴해요? p가 크면 클수록 수렴할 가능성이 커지죠. p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수렴하지 않아져요. 이유가 뭐죠? 요게 얼마나 빨리 0으로 가느냐의 싸움이에요. 자, 우리 이 급수가 수렴한다면 요거의 극한은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뒤집어 말하면 이게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뭐예요? 이게 0으로 굉장히 천천히 가면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자, 조화급수. n분의 1 정도로 가면 0으로 가요. 하지만 급수를 만들어버리면 뭐예요? 수렴하지 않아요. 왜? n분의 1은 0으로 느리게 가니까. 그런데 n제곱분의 1? 이때는 뭐예요? 수렴해요. n제곱분의 1은 n분의 1보다 더 빠르게 가니까. 그래서 이게 수렴한다 발산한다를 결정할 때는 분모가 여기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가 빨리 무한으로 가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수렴 가능성이 커져요. 답은 그래서 이런 꼴일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를 못 풀었어도 아니면 내가 다른 문제 다 풀고 마지막에 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한 10초밖에 없어요. 여기다 뭐 하는 거야? 아무거나 찍는 거예요. 그렇게는 찍어야 돼요. 그래서 형태가 여러분들이 제가 백지를 내지 말라고 그랬죠? 뭔가를 써야 되는데 절대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x가 이건 아닐 거야. 저런 답은 아닐 거라는 걸 알고 답은 어떤 꼴일 수밖에 없다. x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찍어도 이렇게 찍어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는 무조건 막 찍어요. 하지만 이제 점점 훈련이 되면 될수록 잘 찍게 돼요. 확률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양수가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확률이 높아요. 그냥 찍어도. 여기까지 생각해 놓는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건 어떻게든 확률을 높여서 찍게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것이 평상시에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해두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자꾸 해보는 거.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 거라고요. 시험 준비는 이런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 임용시험 준비예요. 자, 6번. 어려웠나요? 자, 근데 계산을 끝까지 하신 분도 오답을 낸 분들이 많아요. 끝까지 하신 분도 오답이 2파이i로 내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오답이 그렇게 날 거를 알고 제가 낸 문제예요. 함정을 판 문제예요. 자, 일단 계산을 먼저 따라가 봅시다. 분자인 2의 이지승은 2의 지승의 제곱이니까 자, 2의 지승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더하기 하이퍼볼릭 사인이에요. 자, 절대 잊지 마세요. 쌍곡함수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에요? 2의 지승을 2를 뭐죠? 우리 우함수 부분과 기함수 부분 나누는 것이에요. 제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분모를 미분해 봅시다. 분모 미분했더니 뭐가 만들어져요? 이거예요. 비교하니까 어떻게 차이나요? 자, 이제 분모분의 이거니까 자, 계산해주면 뭐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이거거든요. 자, 요거 미분하면 요거죠. 자, 뭐가 떠올라요? 편과 관리. 자, 피적 분함수는 일단은 이렇게 분해해서 써버리면 요거 더하기 2예요. 2는 무슨 함수죠? 해석함수. 선적분하면 0.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이만큼은 분자가 분모의 미분. 편과 권리에 의해서. 누구네? 자, 그래서 우리 적분은 이렇게 바뀌는데 편과 권리에 의해서 뭐만 세면 돼요? 반지름 밑자리 원 내부에 분모의 극과 근의 개수를 세면 되는데 분모는 정함수기 때문에 극은 없어요. 분모에 뭐가 있죠? 근을 찾으면 되는데 사인의 근은 하이퍼볼릭 사인의 근은 어떤 꼴이에요? k 파이 i 꼴.
반지름 이짜리 원내에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어요. K가 1 이상이 되면 반지름이 이짜리 원 벗어나니까. 자,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근이 바로 이거. K 더하기 2분의 1 파이 I권. 반지름 이짜리 원에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자, 우리 분모의 근이 0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I 3개가 있어요. 그건 없으니까 편가 원리에서 뭐죠? 2파이 I 곱하기 근의 수 6파이 I. 자, 이제 유수 계산을 해도 똑같이 구할 수 있는데 유수 계산을 해서 틀리는 여러분들의 이유는 뭐냐면 뭐를 못 찾았기 때문에요? 이 근을 놓쳤기 때문에. 2파이 I로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0에서의 유수 곱하기 뭐예요? 2파이 I. 이걸 여러분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못 찾기면 틀리죠. 자, 가장 기본이에요. 저런 순적분할 때, 자, 이제 이 곡선 내부에 특이점이 뭐가 있는지를 구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이 그걸 잘 안 해요. 여러분의 단점을 제가 한번 지적해 드리려고 낸 문제예요. 자, 첫 번째는 무조건 뭐예요? 단일표 곡선 내부에 특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특이점을 잘못 찾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계산해봐야 뭐죠? 무의미해요.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 문제는 내가 이 계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제 기입형 문제예요. 먼저 뭘 결정해야 돼요? 이 곡선 내부에 특이점이 몇 개 있는지 찾아야 돼요. 내가 그걸 모르잖아요? 계산해봐야 무의미한 거예요. 0은 찾아내는데 나머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계산해봐야 안 돼요. 다른 문제 다 풀고 그리고 나서 계산해야 돼요. 어차피 확률이 낮으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이 그런데 아마 틀림없이 일찍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답은 뭐라고 써요? 2파이 I. 그리고 틀려요. 자,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이 날아간 거예요. 그 시간을 다른 문제에 투자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문제에 투자해서 그냥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폐곡선 내부에 내가 근을 찾을 자신이 없으면 계산은 아예 일단 보류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 다 풀고. 자, 그렇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유수 계산을 할 때 좀 유수 계산해 드릴 거예요. 유수 계산할 때 과감히 찍죠. 이 안에 근이 어디가 그니까 과감히 찍어서 그리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괜찮아요. 왜? 다른 문제 다 푼 다음에 남는 시간에 했으니까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자,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야 돼요. 자, 유수를 계산해 봅시다. 자, 이제 반지름 이짜리 원 내부에 자, 이제 요거의 특이점은 이 분모의 근이기 때문에 요 세 개가 있어요. 0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I. 자, 0일 때 요수는 자, 이제 단순극들이죠. 그렇죠? 단순극들이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다가 g 곱한 다음에 g를 0으로 볼 때 극한을 계산해 주면 되죠. g 이퀄 0으로 g 빼기 0을 하나 곱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산인데 여기서 뭐 할 때 뭘 써야 돼요? 로피탈의 정리를 써야 돼요. 분모 문자 따로따로 미분해서 써버리면 극한이 뭐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1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복수함수도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 있어요. 자, 분자 어디로 가죠? 0으로 가는 극한.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 극한. 로피탈의 정리 쓰면 분모 분자 따로따로 미분하면 분자 미분하면 요거, 분모 미 요거. g를 0으로 보내면 자, 이제 뭐예요? 얘는 0이지만 얘 어디로 가? 1로 가고. 자, 이거 0으로 가고 이거 어디로 가? 2의 영승이니까 1로 가고 1로 가서 자, 0에서 유수는 1이다. 자, 마찬가지 2분의 파이 i에서의 수는 자, 이제 요걸 곱한 다음에 g를 2분의 파이 i로 부르면 되죠. 똑같이 로피탈의 정리 써서 계산해 주면 돼요. 로피탈의 정리는 여러분이 써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 개의 특이점 전부 다 유수가 몇이에요? 1. 유수 정리에 의해서 자, 이제 뭐죠? 2파이 i 곱하기 3 6파이 i가 만들어져요. 자, 아마 틀림없이 이거는 제가 장담하건대 0만 유수 계산해서 2파이 i로 쓴 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자, 그분들은 반성해야 돼요. 뭘 안 한 거예요? 특이점을 찾는 것을 게을리한 거예요. 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면 쉬운 문제예요? 반지름 일자리 원, g의 절대값 이꼴 1로 주면 그때는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맞춰요. 유수 계산을 해서 2파이로 맞춰요. 2로 바뀌는 순간 함정이 파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해결됐고요.
자, 7번. 자, 위수가 6인 집합이 있어요. 원소가 6개인데요. 자, 근데 이거를 두 개의 집합의 합집합으로 쓸 거예요. 근데 저 집합은 서로 소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AC하고 BCDEF. 서로 소는 아니죠? 하지만 합집합으로 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S가 다 만들어져요. 자, 저렇게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자. 단 A, B의 순서는 바뀌어도 하나로 보자 라고 세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산수학 문제,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일 때 단순한 문제들은 여러분이 잘 세요. 여러분이 약한 건 뭐냐면 함수로 만드는 것들.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아서 이런 문제에 조금 약점을 보이고 있어서 자, 그 문제를 냈어요. 일반적으로 S의 위수가 N인 경우를 봅시다. 자, 일단 A하고 B의 합집합이 S가 되려면 S의 원소는 여기 원소가 돼야 되거든요. 경우가 세 가지예요.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가 아닌 것, B의 원소인데 A의 원소가 아닌 것, A의 원소일 때 동시에 어디 원소? B의 원소인 것. 딱 세 가지밖에 없죠. A, B에 둘 다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예요. 그래서 S가 A의 원소, S가 B의 원소가 아니면 함수를 만들 건데 S를 어디로 보낼 거예요? 1로 보낼 거예요. 자, S가 A의 원소가 아니고 S가 B의 원소면 S 어디 보낼 거예요? 2로 보낼 거예요. 둘 다 원소면 3으로 보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서 요거를 A라고 주고 요걸 B라고 주겠어요. 그러면 우리 F의 A는 뭐가 만들어지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A의 원소가 아니고 B의 원소. FA는 몇이에요? 우리 2.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A는 어디의 원소이다? B의 원소이지만 어디 원소는 아니다? A 원소는 아니다. 자, FB는 뭐죠? F 스몰 b는? 스몰 b는 어디 있나요? 스몰 b는 A에 있네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1. 자, F 스몰 C는 뭐죠? C는 어디 있나요? B에 있고 다 있네요. 몇? 3. F에 D. D는 A에만 있네요. 그러니까 몇이에요? 1. F2. A에만 있네요. 1. 자, 이제 우리 반대로 함수로 봤어요. 이걸 봐도 이거 알고 있죠. 자, A는 2로 갔으니까 A는 어디 원소예요? B만의 원소. B 어디 갔어요? 1로 갔어요? 1로 갔으니까 어디 원소죠? A만의 원소. C는 3으로 갔네요. A, B 공통으로 다 있어요. 이거 1로 갔네요. A에만 있고 B에 없어요. 이거 뭐죠? 1로 갔으니까 A만 있고 B 없죠. 함수가 결정되면 집합이 결정돼요. 집합이 결정되면 함수가 결정돼요. 자, 이렇게 세는 것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문제를 내면 잘 못 풀어요. 자,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경우를 나눌 때 그냥 우리가 세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뭐라 해요? 함수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정의역은 S, 공역은 뭐죠? 1, 2, 3으로 가는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면 분할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총 몇 개 있어요? 우리 3의 n승계가 있는데 아직 빠진 게 있죠. 그래서 A, B의 선택하고 함수의 선택은 똑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고려하면 A, B 위치가 바뀐 거를 다르게 본다면 3의 n승계인데 우리는 뭐예요? 순서를 무시할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무시하는 것만 추가해서 세면 돼요. 자, 이제 언제 하나로 셀 거예요? A하고 B가 다른 경우에 A, B, BA를 뭐 할 거예요? 같은 거로 셀 거죠. 그래, 이때는 함수랑 구별이 되면 돼요. 자, 언제 그래서 뭘 들었냐면 이런 경우가 아닌 것. A하고 B가 똑같은데 합집합이 S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자, 개수는 몇 개예요? 자, 이제 우리 2분의 A하고 B가 다른 경우 이때는 두 번 셌으니까 자, A하고 B가 다른 경우는 원래 하나인데 3의 n승에서 몇 번 셌어요? 두 번 셌죠. 두 번 셌으니까 반 나눠주고요. A, B가 똑같은 경우는 한 번 셌으니까 반 나눠줄 필요 없어요. 답은 뭐예요? 2분의 A하고 B가 다른 경우 더하기 A, B가 같은 경우예요. 자, 그러면 A, B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이 조건 한번 적혀야 돼요. A하고 B는 똑같은데 합집합이 S가 돼야 돼요. A가 뭐죠? S. B도 S. 딱 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답은 뭐예요? 2분의 A, B가 다른 경우가 몇 가지예요? 3의 n승 빼기 1 더하기 같은 경우 한 가지. N에 뭐 집어넣으면 6 집어넣으면 365가지가 있어요.
자, 이 문제 풀이만 그냥 기억할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경우의 수를 셀 때 함수의 개수랑 비교하면 쉬워지는 문제가 있다. 네.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셀 때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기법도 하나 꼭 익혀두셔요. 자, 8번이죠. 이게 왜 6분의 5파이죠? 여러분 이거 필기를 드렸나요? 6분의 5파이가 아니라 3분의 2파인데요. 이거 6분의 5파이 있었지? 써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필기에 안 써있나요? 써있나요? 안 써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자, 이거 6분의 5파이가 아니라 3분의 2파이예요. 자, 이제 여기 함정이 있어요. 자, 일단 극방정식으로 주어진 평면 곡선의 평면 곡률은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 공식을 굳이 여러분이 외울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냐면 그냥 이건 기억해야 돼요. XY 평면에 주어진 곡선의 평면 곡률을 구하는 식에다가 자, 이제 뭐죠? X는 R 코사인 제타, Y는 R 사인 스타를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그 공식이 만들어지고요. 굳이 곡률만 구한다면 정리할 필요 없이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저 공식은 꼭 외울 필요는 없는 공식. 하지만 이건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에요. 여기다가 X에다 R 코사인 스타, Y R 사인 스타를 집어넣어서 공식을 유도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자, P의 좌표가 XY 1,0이거든요. 어디가 여기죠? 요점이 P예요. 1,0이에요. 그런데 극좌표로 썼을 때 이게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이제 이 극방정식을 따라갈 거예요. 세타가 0이면 여기죠. 자, 세타가 쭉 올라갔어요. 세타가 어디까지 왔어요? 2분의 파이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 접선이 기울기가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돼요. 요각이 뭐가 돼요? 3분의 2파이. 자, 이제 0으로 가는데 어디를 넘어서지 않아요? 이 직선을 넘어서지 않아요. 자, 편각이 아직 어디를 넘어서지 않아요? 3분의 2파이를 넘어서지 않다가 3분의 2파이가 되는 순간 어디 들어가요? 0이 돼요. 집어넣어 보세요. 맞죠? R이 0 돼요. 제가 계산을 잘 쳐서 3분의 2파이면 0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예요? 세타는 어디예요? 3분의 2파이보다 커요. 아직까지 어디까지 안 왔어요? 파이까지 안 왔는데 여기예요. 세타는 여기인데 점은 여기예요. R이 뭐죠? 계산해 보세요. R이 음수. 자, 극좌표는 R이 뭐일 수도 있어요? 음수일 수도 있어요. R이 음수면 세타의 뭐예요? 반대 방향이에요. 세타는 여기인데 R이 음수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극좌표로 쓰면 뭐예요? 1, 0이 아니라 뭐죠? 마이너스 1, 파이예요. 자, 이렇게 돌아와서 아직은 3분의 2파이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 어디까지 왔어요? 파이까지 왔어요. 아직 R이 음수니까 각은 여기 파이지만 R이 음수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R이 음수예요. 자, 세타는 여기 있어요. R이 음수니까 여기 돌아오다가 자, 이제 R이 0이 되면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 다시 어디로 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극좌표가 1, 0이 아니라 뭐죠? 마이너스 1, 파이예요. 함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극좌표를 다룰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복수 해석학의 극형식은 R은 반드시 뭐로 써요? 0 이상. 왜? G의 절대값으로 고정했으니까. 근데 R2에서의 극좌표는 R이 뭐일 수 있어요? 음수일 수도 있어요. 자,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함정을 팠어요. 그래서 요 점에 이때 세타가 0이 아니라 뭐죠? 파이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R은 마이너스 1, 세타는 파이를 집어넣어 버리면 계산하면 곡률이 4에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오답이 제일 많은 게 세타에다 뭘 집어넣어요? 0을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세타에 0 집어넣으면 곡률이 뭐로 나와요? 3분의 1로 나와요. 자, 그런데 그렇게 3분의 1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관을 믿어야 돼요. 공률은 뭐죠? 공률 반지름분의 1. 공률 반지름은 접촉원의 반지름이에요. 공률이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접촉원의 반지름이 뭐라는 뜻이에요? 3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접촉원은 여기 이렇게 되는 비슷한 원일 거예요. 그렇죠? 왜 지워지죠 이게? 자, 저 원의 반지름이 3일 리가 있나요? 자, 바깥에 여기다 원을 그려도 반지름 몇 짜리 원이에요? 1.5짜리 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건 또 이 계산을 못해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자, 이 원의 반지름은 자 이제 분명히 1보다 작을 거예요. 2분의 1보다 작겠죠. 분명히 2분의 1짜리 원이라면 자 이제 뭐예요? 우리 1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작을 거예요. 그렇다면 3분의 1 이하라고 본다면 그렇다고 너무 작지 않으니까 4분의 1보다는 클 것 같아요. 자, 3분의 1과 4분의 1 정도 사이라고 본다면 답은 확률이 몇이에요? 공률은 3 아니면 4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파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문제를 봤잖아요. 풀 시간이 없어요. 찍으면 3개 중에 하나 찍을 거예요. 3 아니면 4 아니면 파이. 확률 몇이죠? 3분의 1. 그림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수학적 지식과 직관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과감하게 확률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문제는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찍어도 확률 몇 분의 1몇으로? 3분의 1 확률로 할 수 있는 확률이에요. 거의.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안 풀었, 이런 풀이 과정 없이 빠르게 푼다면 대략 답은 뭘 거다? 3분의 1 아니면 4분의 1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제가 말했던 이제 확률을 높이는 시험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3분의 1 확률 뭐 높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 해야 뭐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 이거 못 풀었다고 100점 내잖아요? 최선 다한 거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써야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무조건 쓰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뭐예요? 조금 더 여러분이 요령이 생기고 익숙해진다면 확률을 높이는 것. 3 아니면 파이 아니면 4, 3개 중에 하나 골라 쓰기까지 갔다면 자, 나중에 첨삭 할 때 이거 예를 들어 4로 써서 틀리는 분이 있다면 전 칭찬해 줄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 3분의 1 확률을 못 벗어난 그게 운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 3분의 1 쓰셨잖아요. 저는 수긍할 거예요. 3분의 1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이 접촉원의 반지름이 3이 될 일은 절대 없거든요. 쓰고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 채점 기준을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답을 3분의 1로 쓰신 분들은 세타를 뭘 집어넣은 분들이에요? 0을 집어넣은 분들이에요. 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공식은 유도했거나 공식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좀 제가 채점 기준을 후하게 만든다면 3분의 1이나 마이너스 3분의 1 쓰신 분들은 1점 이렇게 줘도 돼요. 뭐의 증거니까? 최소한 이 공식까지는 유도했으니까. 자, 근데 3분의 1이 될 수 없다는 걸 본다면 점수 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건 채점 기준을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자, 이제 답이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라고 쓰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돌렸으면 답은 부호는 반대가 되니까. 3 아니면 마이너스 3 2점을 주고요. 자, 아니면 0점을 주든지 아니면 3분의 1을 쓰면 1점 주고 이것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림이 워낙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점수를 안 줄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거 기준은 여러분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펜이 꼬였죠? 여기 붙어버렸는데. 됐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예요. 전혀 자 이제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공식 하나도 몰라요. 미분계의 집 중에 하나. 공률은 접촉원의 반지름분의 1이다.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어요? 확률 3분의 1, 4분의 1로 찍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통틀어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나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확률을 높이는 거니까. 이렇게 더 높이는 작업을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이런 풀이는 수학 선생이 아닌 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두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자, 11번도 제가 함정이 있는 문제예요. 자, 일부러 그래서 함정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 실변수 복수함수라고 썼고요. 번역도 뭐예요? 실수라고 2번 썼어요. 혹시 여러분이 실수할 놓칠까봐. 그래서 이제 파이 x, 파이 y가 실수가 아니라 뭐죠? 복수수예요. 그러면 f를 썼어요. f의 실수 부분은 u는 자 파이 x가 아니라 파이 x의 실수 부분 하고 뭐예요? 푸 사이의 실수 부분. 얘네 둘에 더한 것이 바로 뭐예요? f의 실수 부분이에요. f의 허수 부분은 뭐죠? 얘네 둘을 더한 거. 자, 그 다음은 이제 코시리안 방정식이에요. f가 정함수니까 뭘 만족해야 돼요? 코시리안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고, 자, 그러면 u를 x로 미분한 것이 vy 미분하고 똑같아야 돼서 계산해주면, 자, 이제 이거는 x 미분하면 이거는 0되죠. 이거 y 미분하면 이거 0되니까 얘네 둘이 똑같아야 돼요. 자, 따라서 자, 이제 얘네 둘은 실함수, 이제 실함수죠? 어떤 실수 A1이 존재해서 얘네 똑같은 게 존재해야 돼요. 자, 미분 방정식 풀면 파이1x는 A1x 더하기 C1, 파이2y는 A1y 더하기 D2. 아직 상수가 있어요. 자, 똑같이 한 번 더 써줘서 정리해주면, 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쭉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풀이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FG를 정리해주면, 자, 이제 이렇게 정리되는데, 자, 이거를 A를 적어 B를 요거로 써줘버리면 AG 더하기 B. 1차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답안에 대한 얘기를 아직 안 했군요. 좀 이따 다시 얘기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파이 x랑 파이 y를 실수로 착각하면 이게 f의 실수 부분, 이게 f의 허수 부분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 뭐로 나와요? AG 더하기 B가 나와요. 자, 이건 채점 기준에 이렇게 풀면 점수를 다 주지 않겠다가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역시 함정이 있는 문제예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해서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자, 이제 서술형 문제에 대한 답안을 봅시다. 자, 제 풀이를, 이 정도 풀이를 여러분 답안지 여백에 다 쓸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글씨가 굉장히 작게 쓰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써드린 풀이는 해설용 풀이에요. 답안용 풀이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한테 풀이를 설명하기 위한 글이지 절대로 이게 답안이 돼서는 안 돼요. 답안에서는 자, 이제 뭐예요? 내가 알고 있다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 과정 뭐 다 쓸 필요 없어요. 자,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과감히 줄여도 돼요. 어차피 이거 미분한 것이 U를 X 미분한 이거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거 알고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고요. 못 트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런 것들. 이거 계산 과정? 이거 진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 써요. 이거 놓으면 이거는 이거다. 저거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쓸 리가 있나요? 채점하는 사람은 저렇게 써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고 있다를 인정해주고 점수를 줘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런 계산을 답안지에 다 써요. 그러면 여백이 모자라서 진짜 중요한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자,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임용시험 답안지는 내가 여기를 알고 있다를 강조하는 글이에요. 그것만 강조가 돼서 채점하는 사람이 이 사람 여기 안다 라고 인정만 되면 점수를 줘요. 여러분 글을 보고 채점을 해서 이거 이렇게 푸는구나 감탄하면서 이해하는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답안지는 대부분 뭐예요? 채점하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이건 이렇게 푸는 겁니다. 가르치는 글이에요. 자,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답안지는 채점하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글이 아니고요. 채점하는 사람은 이미 그런 답안지를 수없이 봤어요. 몇백 명은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답안지를 보는 거예요. 답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구나 알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쓸지를 연습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또 해야 할 일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답안지는 좀 늘려야 되고요.
어떤 데는 줄여야 돼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채점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했죠? 자, 이제 우리는 그걸 이용해야 돼요. 그 사람 실력이 별로 없어요. 속일 수도 있어요. 나는 잘 모르는데 채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안다라고 믿게끔 답안지를 쓸 수만 있다면, 사실은 내 점수가 4점짜리 문제인데 사실은 1점짜리인데 그 사람 속일 수만 있으면 2점, 3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수학 선생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그것도 여러분이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채점하는 사람이 나는 알고 있다라고 믿게 답안지를 쓸까? 근데 여러분 답안지를 보면 굉장히 순진한 답안지가 많아요. 나는 몰라요라고 광고를 하는 답안지가 많아요. 어떤 답안지가 있냐면 쭉 써요. 중간에 비어 있어요. 그 다음 뒤를 써요. 뭐죠? 나 몰라요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몰라서 나중에 치우겠다고 했지만 답안지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여기 모르는구나. 점수 그만큼 깎고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모르니까 깎아주세요라고 스스로 자백을 해요. 답안지로서 최악의 답안지예요. 그래서 답안지를 쓸 때 첫 번째 목표는 내가 모르는 부분은 감춰야 돼요. 채점자가 이 사람이 여기를 모른다라는 걸 모르게끔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건 강조해야 돼요. 자, 이제 설명용 답안지랑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범 답안을 안 써드린 이유는 사람마다 달라야 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내 상황이 여기 모르는 부분이면 그걸 감추고 써야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게 모의고사반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채점자를 속일 수만 있으면, 자, 실명자 속일 필요 없어요. 자, 우리 임용시험은 3명이 채점을 해서 평균을 내죠. 이유는 뭘까요? 오류를 방지하려고. 채점 오류를 방지하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더 무서워요. 오류를 더 조장할 수 있어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채점하는 사람은 수학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까 직강생분들한테 말했나요? 인강에는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임용시험을 채점하는 사람의 수학 실력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채점해요? 채점 기준표만 보고 채점해요. 물론 수학을 조금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수학을 월등히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채점 기준표만 보고 채점을 해서 그 사람들의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3명이 채점해서 평균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채점에 실수해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다른 두 사람이 잘하면 뭐예요? 되겠지. 자,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게, 자, 한 사람이 1점을 더 줬어요. 그러면 평균 몇 점 받아요? 0.33점 받아요. 0.33점이면 합격 불합격을 뒤집을 수 있는 점수예요. 내가 모르는 문제를 채점하는 3사람 중에 한 사람만 속여서 1점을 더 받아도 합격권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합시다. 나는 이 문제 알아요. 근데 채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실수해서 1점을 깎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치명적인 실수예요. 나는 아는데 분명히 억울한 건 사실이에요. 인정해 줄 수 있지만 하소연도 못해요. 자, 그래서 내가 아는 건 절대로 감점 당하지 않도록 누가 채점해도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강조해서 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모르는 건 감추고요. 채점자가 속아서 점수를 더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서술형, 논술형 문제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수학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죠. 물론 수학적 지식이 있어야 그걸 잘할 수 있어요. 수학적 지식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반드시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얘기가 여기죠. 자, 수업 시간의 풀이는 절대 임용시험 답안이 아니에요. 설명을 위한 글이고요. 자, 이제 임용시험 답안은 내가 알고 있다만 간결하게 명확하게 알려야 돼요. 과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채점자는 이미 채점 기준표를 보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는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 사람 점수 여기 줘야 돼 라고 써야 돼요. 나중에 다른 사람 답안을 제가 볼 기회를 만들어 드릴 건데요. 보시면 어떤 사람 답안은 굉장히 많이 썼는데 뭐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눈에. 어디를 점수를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만약에 그 사람 아는 사람이었다면
잘못 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랬었다면 잘한 거예요. 왜? 채점자를 혼동에 빠뜨린 거니까. 채점자가 혼동에 빠뜨리면 잘못해서 점수를 더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는 문제라면 일부러 좀 더 복잡하게 답안을 쓰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채점자를 혼동시켜서 이 사람 아는 것 같기도 해. 점수 줄지도 모르니까. 여러 가지 전략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자, 12번. 자, 이거는 기본 문제니까 뭐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자, 여가산 이상, 여유한 이상은 굉장히 중요한 이상이에요. 임용시험의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이상이라고 봐도 돼요. 그동안 여유한 이상은 많이 나왔거든요. 여가산 이상은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여가산 이상은 이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가산 이상은 수열의 극한에 대한 발레의 보고예요. 그래서 그 모든 발레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가산 이상이 T2 공간이 아니라는 건 여가산 이상이 공집합을 제외하면 서로 소인 열린집합의 쌍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걸 보여준다는 게 그거예요. U하고 V가 공집합이 아닌 열린집합이에요. U는 P를 갖고 있고 V는 Q를 갖고 있어요. 서로 소라면 모순이다를 보이면 돼요. U도 공집합이 아니니까 U의 여집합 가산집합. 이것도 가산집합. 그러면 공집합의 여집합은 실수인데 공집합의 여집합은 가산집합, 여집합, 가산집합. 전체는 뭐죠? 가산집합, 모순. 실수가 가산집합은 아니니까. 이건 기본 기법이니까 꼭 반드시 따라가 주시면 되고요. 이건 뭐 특별히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수열도 마찬가지. 시간이 벌써 꽤 2시간이나 흘렀네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문제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넘어갑시다. 자, 13번. 자, 사실 12번, 13번의 출제 의도는 사실은 이건 쉬운 문제라고 제가 낸 거예요. 12번은 기본 문제니까 위상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을 듯한 것. 13번은 제가 쉽다고 느끼는 문제를 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으면 첫 1번부터 순서대로 푸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앞에 문제가 어려웠거든요. 시간 다 썼어요. 자, 12, 13번을 딱 봤는데 쉬운 문제인데 시간이 없어요. 어떡하죠? 여기 점수를 못 받아요. 그러면 최악인 거예요. 자, 절대로 임용시험을 볼 때 문제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돼요. 처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다 한번 체크하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부터 내가 접근할지를 정해야 돼요. 순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 빠르게 풀 수 있다고 느끼는 문제. 자,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여러분이 수학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 확률이 조금은 있을 거거든요.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같고 또 빨리 풀 수 있는 것 같은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1이라면 12번, 13번부터 먼저 하고 다른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고 제가 이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의외로 이거 어렵다고 하신 분이 몇 분 있어서 자, 이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출제자의 의도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건 달라요. 저는 쉽다고 냈는데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고요.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이거 사실은 12, 13 먼저 하라고 제가 출제한 문제고요. 한 가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5번 문제가 내가 풀 수 있고 빨리 풀 수 있는 것 같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죠. 풀어보니까 안 될 수가 있어요. 한 10분, 15분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이 전략을 세워야 돼요. 자, 내가 제일 처음 푼 문제를 자, 10분이 돼서 못 풀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생각이 두 가지예요. 10분 생각하기 아까워요. 조금만 더 하면 풀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근데 어떤 생각에서 조금 더 했는데도 못 풀면 이제 15분, 20분 됐어요. 시간이 더 아까워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실제로 시험을 가면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게 매 순간마다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선택하려고 고민하면 늦어요. 그리고 그때 고민하면 시험에 붙을 수가 없어요. 미리 정해두세요. 내가 몇 분까지만 투자한다라고 미리 정해놔야 돼요. 내가 처음에 푸는 문제는 5분이, 10분이 넘어가면 다른 문제 넘어간다. 원칙을 딱 정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마음이 흔들려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하다가 10분, 20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왜? 다른 문제 풀 시간이 없거든요. 자, 이것도 역시 사람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가장 적당한 시간인지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다고 믿고 시작했는데 자 이제 내가 정한 시간 동안 내가 못했잖아요.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자, 이런 원칙을 여러분이 스스로 세워놔야 돼요. 자, 10분은 어쩌면 길 수 있어요. 전공 A는 길 수 있어요. 전공 A는 어쩌면 더 짧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전공 A, B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을 세워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게 왜 쉬운 문제인지를 제가 풀어봅시다. 자, A하고 B가 정수예요. MN이 정수예요. MN의 최대 공약수는 AM 더하기 BN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정수 AB가 존재한다. 정수론의 기본이죠. 제가 정수론 강의할 때 최대 공약수가 나오면 이렇게 분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모르면 무조건 분해해놓고 봐라 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해해 놓으면 자 이제 분자를 뭐로 써요? AM 더하기 BN. 자 그러면 분배부터 나눠 쓰면 이쪽은 정수죠. 여기 n분의 bn은 약분되니까 b 곱하기 이건 정수예요. 이것만 정수인 거 보이면 돼요. 자, a를 빼고 n분의 n 곱하기 n의 n주 한번 보겠어요. 자, 이거 정의대로 썼어요. n 팩토리얼 약분돼서 분자는 n 빼기 1 팩토리얼. m 약분돼서 n 빼기 1 팩토리얼, n 빼기 n 팩토리얼. 자, 요거를 한 번 더 이렇게 바꿔 쓰기만 하면 돼요. 자, 이거 뭐죠? 0 더하기.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여기서 이 부분을 펜이 안 나오나요?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 풀이 보면 쉽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0 더하기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기법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푼 거 보면 제일 쉬워요. 이게 근데 왜 어려우냐면 내가 만들어야 될 때는 안 보이거든요. 0을 언제 어떻게 끼워 넣을지가 눈에 안 보여서 0 끼워 넣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거 보고 나면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면 편리하다는 걸 기억해 두고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떠올려야 돼요. 자, 써버리면 이거예요. 딱 하나 여기서 어려운 건 이걸 이거로 바꾸는 거 하나만 어려워요. 하지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니까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 다음은 끝나죠. 정수인 것 끝. 자, 그래서 저는 쉽다고 문제를 냈지만 어렵다고 느끼신 분도 있었겠지만 자, 이 문제 풀어보겠어요. 근데 이걸 완벽히 못 풀어도 이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채점 기준을 만든다고 봅시다. 4점이에요. 어디다 줄 거예요? 이거 쓰면 1점 줘야죠. 이건 당연히 써야 돼요. 이 문제 못 풀었어도.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푼 분도 이거 답안지 없으면 반성해야 돼요.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랑 관련돼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걸 내가 최대한 찾아내서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서 이게 없으면 그건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있어야 돼요. 자, 이거 1점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저거 집어넣어서 나눴어요. 여기에 점수를 주긴 그렇죠? 그 다음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뭐죠? 이거. n의 m조합이 이거다. 이거 저거 빼고 나면 점수 줄 게 없어요. 여기다 2점 주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1점. 마지막에 여기 넘어가는 게 몇 점? 1점. 3점. 자, 마지막 정리해서 이제 이거 들어가는 거 이거 정리해서 정수니까 정수다. 1점. 4점. 채점 기준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여러분이 못한 거 이거 못했죠? 1점 깎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결론 이게 안 되면 마지막 결론이 안 되니까 2점까지 깎일 수 있지만 최소한 뭐예요? 최소한 2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2점은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 못 풀었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2점을 못 받았으면 반성해야 되는 문제예요. 최선을 다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임용시험을 보면 자, 여러분들 경쟁자는 대부분 못 풀면 0점이에요. 자, 그게 우리의 뭐예요? 찬스, 기회예요. 우리 경쟁자들은 이런 거 잘 신경 안 쓰거든요. 우린 여기서 경쟁자들이 0점으로 그냥 넘어가는 문제에서 1점, 2점씩만 받아 나가죠. 몇 문제만 쌓이면 그게 끝이에요. 자, 이 전략을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마시고 우리 훈련해야 돼. 이거 연습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시험 보러 가서 해야지? 못해요. 모의고사 때 이 훈련을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이고요. 자, 첫날이라 잔소리가 많아서 굉장히 길어졌네요. 생각보다 한 1시간 반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2시간이 돼버렸네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계속 전공 B 풀이를 하도록 하죠.